여러분, 오늘 아침 달걀을 드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드셨을 겁니다.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같은 달걀을 드셔도 콩팥이 조용히 회복되고 있고, 어떤 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사구체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콩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2024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70세 이상 성인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이 25.1%입니다. 70대 이상이면 4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이라는 뜻입니다. 60대는 12%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지난 10년 사이 만성 콩팥병 환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2011년 11만 8천 명에서 2021년 28만 2천 명으로요. 2024년 현재 투석이 필요한 심한 신장장애 환자만 8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콩팥이 보내는 경보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약 1점씩 감소합니다. 30대를 100점으로 보면 50대는 평균 80점, 60대는 70점 정도로 떨어집니다. 이 점수가 60점 이하로 내려가야 비로소 만성 콩팥병이라고 진단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픈 줄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콩팥이 절반 이상 망가질 때까지 통증이 없습니다. 소변 거품이 잘 안 사라지거나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거나 아침마다 몸이 무거우시다면 지금 당장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콩팥이 보내는 가장 이른 신호입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오성민 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75이시고 어선 선장으로 평생 바다 위에서 사신 분입니다. 체력만큼은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알에 따뜻한 우유 1잔, 짠 음식도 줄이고 산책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73세 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표정을 붙이셨습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새고 있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에 가까웠습니다. 오성민 씨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혀요. 어디가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 자체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2024년 미국 심장학회 연례 세션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달걀을 1.7개씩 4개월 드신 분들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오히려 3.14mg이나 감소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도 줄었습니다. 달걀에는 단백질, 비타민 A, D, E, 그리고 뇌 인지 기능에 좋은 콜린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달걀이 왜 콩팥을 망가뜨리는 걸까요? 달걀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먹는 것과의 조합이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그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은 달걀과 우유입니다. 뼈에 좋다고 아침마다 삶은 달걀 2알에 따뜻한 우유 1잔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백질도 보충하고 칼슘도 채운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우유 1잔에 인이 약 230mg, 달걀 1알에도 약 100mg의 인이 들어있습니다. 2알이면 200mg입니다. 한 끼에 430mg의 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인을 소변으로 걸러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 이 능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퍼듀 대학교 영양과학과 연구에 따르면 혈액 검사에서 인 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콩팥 기능이 3기 손상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인 조절 능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몸속에서는 이미 경보가 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인을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뼈에서 칼슘이 혈액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칼슘과 인이 혈액 속에서 만나면 돌처럼 굳어지는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혈관 석회화가 시작됩니다. 수도관 내부에 석회가 끼어서 관이 좁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콩팥으로 가는 미세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굳어지면 사구체가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하고 서서히 기능을 잃습니다. 뼈는 푸석해지고 혈관은 돌처럼 굳어지는 두 가지 재앙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신 우유가 콩팥의 항노화 시스템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FGF23이라는 호르몬이 인을 내보내려고 열심히 분비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높아질수록 클로토라는 항노화 단백질이 줄어들고 콩팥 노화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FGF23이 높은 고령 여성은 24개월 안에 만성 콩팥밥병 3기로 진행될 위험이 정상 그룹보다 3.69배 높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달걀과 우유의 인 조합입니다.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달걀과 소금 또는 간장입니다. 달걀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려고 맛소금을 찍으시거나 달걀 프라이에 간장을 두르시거나 달걀, 장조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금 하나가 콩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입니다. 나트륨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몸이 혈액 농도를 맞추기 위해 혈관 밖의 수분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고 그 압력이 사구체 미세혈관으로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사구체 여과막이 조금씩 찢어지고 그 틈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거품 소변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2023년 보스턴 대학교 신장내과 연구팀이 한국인 만성 콩팥병 코호트 967명을 4년 넘게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백뇨가 하루 0.5g 이상인 환자에서 나트륨을 하루 3.4g 이상 섭취하면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나 투석을 시작해야 할 위험이 정상 나트륨 섭취 그룹보다 무려 5.71배 높았습니다. 이 숫자는 추정이 아닙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실제 데이터입니다. 달걀에 소금을 찍는 행동 하나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신 분들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통한 간접 경로만이 아니라 콩팥세포에 직접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로도 갑니다. 교감신경과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콩팥 내부 혈관이 수축하고 사구체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혈압계 숫자가 괜찮아도 콩팥은 조용히 손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달걀은 그대로 두시고 소금만 빼세요. 그것만으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금 대신 후추를 쓰거나 파프리카나 양파로 맛을 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달걀 드신 직후 바로 마시는 진한 녹차나 보리차입니다. 식사 후 차 한 잔으로 입을 헹구는 것이 우리 세대에는 익숙한 문화이죠. 기름기를 씻어낸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콩팥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차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미장에서 달걀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해서 변비를 유발합니다. 변비가 지속되면 장 안에 오래 머무른 음식 찌꺼기가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독실 황산염과 파라크레실 황산염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요독 독소라고 부르는 이 물질들이 2024년 오카야마 대학교 신장내과 연구팀 연구에서 사구체 염증파 등을 촉진하고 콩팥세포의 섬유화를 가속화한다고 확인됐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독소들의 성질입니다. 단백질과 단단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게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투석 중에도 독소가 계속 쌓인다는 뜻입니다. 대장은 콩팥과 함께 우리 몸에 독소를 내보내는 두 개의 출구입니다. 대장이 막히면 콩팥이 혼자 그 짐을 다 져야 합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콩팥이 추가 부담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달걀을 드신 뒤 최소 1시간은 지나고 나서 차를 드시거나 식사 중에 미지근한 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차는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다만 달걀 바로 뒤에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2023년 국제 독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를 늘리고 단백질 위주의 발효 환경을 줄이는 것이 이 독소 생성량을 유의미하게 낮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후반부에서 알려드릴 최고의 조합과 연결됩니다. 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달걀과 함께 드시면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조합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달걀과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라고 하면 예쁜 채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 걱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빨간 파프리카는 정말 귀한 채소입니다.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 칼륨 문제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채소 속 칼륨이 걱정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혈액 속 칼륨을 소변으로 걸러내지만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 칼륨이 혈액에 쌓여서 심장 박동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아예 멀리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빨간 파프리카 100g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50mg에 불과합니다. 일반 채소들이 보통 300mg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칼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몇 안 드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둘째, 라이코펜입니다. 파프리카의 빨간 색소가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콩팥 사구체의 모세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옥시스테롤이 사포처럼 혈관 벽을 긁어낸다면 라이코펜은 그 공격자를 먼저 무력화시키는 방어막입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사구체 경화 진행을 늦추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콩팥 스스로 항산화 요소를 만드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식품을 통한 외부 보충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올리브유를 팬에 반 티스푼만 두르고 잘게 썬 파프리카를 약불에 2분 정도 볶으세요. 라이코펜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에 살짝 볶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미리 8분 삶아둔 달걀을 으깨어 함께 버무리거나 부드러운 스크램블 형태로 두시면 됩니다.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라이코펜 흡수를 추가로 도와줍니다. 두 재료가 서로의 장점을 끌어올리는 조합입니다. 2번째 최고의 조합은 달걀과 양파, 부추입니다. 지금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을 재료들입니다. 양파와 부추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콩팥 혈관 내피세포에 작용해서 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산화질소가 분비되면 좁아지고 경직되어 있던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콩팥 안쪽 혈관이 이완되면 사구체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고 필터가 과도한 압력 없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좁은 통로를 억지로 통과하던 혈액이 드디어 여유 있게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퀘르세틴이 콩팥 독성 물질에 의한 사구체 손상을 줄이고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참고로 양파의 칼륨은 100g 기준 약 146mg으로 콩팥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콩팥이 걱정되어 채소를 멀리하고 계셨다면 이 2가지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퀘르세틴은 지용성 성분이라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달걀 노른자 속 천연지방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달걀 풀고 다진 양파와 잘게 썬 부추를 섞어서 약불에 스크램블로 만드세요. 기름은 올리브유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간은 소금 대신 후추로만 하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세 번째, 최고의 조합은 달걀과 배입니다. 과일이 콩팥에 괜찮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칼륨 때문이죠. 그런데 배의 칼륨 함량은 100g 기준 약 115mg입니다. 사과보다도 낮습니다. 파프리카보다도 낮습니다. 콩팥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배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 껍질 안쪽에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펙틴이 장 속으로 들어가면 앞서 말씀드린 인독실 황산염과 파라크레시르 황산염 독소들이 장 점막을 뚫고 혈액으로 흡수되기 전에 먼저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장 속을 돌아다니는 강력한 자석처럼요. 2023년 국제독소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혈중 독소 농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독소를 줄이면 콩팥으로 가는 부하가 줄어들고 이미 지친 사구체가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콩팥이 본연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펙틴은 또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단백질을 독소로 발효시키는 유해균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독소가 만들어지는 공장의 규모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드시는 방법은 중요합니다. 배를 껍질째 얇게 썰어서 달걀 식사 후 30분 이내에 드십시오. 껍질에 펙틴이 집중되어 있으니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스나 즙으로 드시면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어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반 개면 충분합니다. 배는 수분 함량도 높아서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도 됩니다. 콩팥이 노폐물을 효율적으로 걸러내려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수분과 섬유질을 동시에 공급하는 이중 효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달걀 조리법에 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이탈리아 나폴리 페데리코 2세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달걀을 어떻게 익히느냐에 따라 영양 성분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걀 흰자는 섭씨 85도에서, 노른자는 65도에서 익습니다. 그런데 기름에 굽거나 볶을 때 팬 온도는 150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 고온에서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옥시스테롤이라는 산화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이 콩팥 사구체 혈관벽을 긁어내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삶으세요. 8분 삶은 달걀은 노른자 온도가 70도 안팎으로 유지됩니다. 옥시스테롤 생성이 최소화됩니다. 기름에 볶을 때는 반드시 약불로 짧게, 올리브유 반 티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시죠? 70대 이상 4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입니다. 그런데 아파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변 거품, 야간 배뇨 2회 이상, 아침 무거움으로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조합은 이렇습니다. 달걀과 우유를 함께 드시면 인과부하로 사구체 혈관이 석회화됩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찍으시면 나트륨이 사구체 압력을 높입니다. 드신 직후 바로 진한 차를 마시면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고 독소가 쌓입니다. 최고의 조합은 이렇습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함께 볶으시면 라이코펜이 사구체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양파와 부추로 스크램블을 만드시면 퀘르세틴이 콩팥 혈관을 넓혀줍니다. 배를 껍질째 후식으로 드시면 펙틴이 장속 독소를 잡아 콩팥 부하를 줄여줍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이중환 씨입니다. 올해 66이시고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고혈압으로 오래 약을 드시던 분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발견된 후 담당 선생님이 콩팥 수치를 주의 깊게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침 달걀 드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소금 대신 후추로, 우유 대신 따뜻한 물로, 달걀 볶을 때 파프리카와 양파를 함께 넣고 식구차는 1시간 뒤에 드시고 배 반 개를 껍질째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약은 계속 드시면서요. 6개월 후 검진에서 단백뇨 수치가 줄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식단 변화가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종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걀을 끊으라는 줄 알았는데 함께 먹는 것만 바꾸면 되는 거였다고요.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방옥순 씨 이야기도 드릴게요. 올해 69이시고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아침 달걀 2알에 뜨거운 녹차를 바로 마시는 것이 20년 된 습관이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러다 검진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64로 나왔습니다. 62면 만성 콩팥병 기준입니다. 아찔하셨습니다. 지금은 녹차는 달걀 드신 후 1시간 뒤에 드시고 달걀에 소금 대신 후추를 쓰시고 배를 껍질째 드시고 계십니다. 최근 검진에서 여과율이 68로 회복됐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이지만 방옥순 씨에게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콩팥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콩팥이 회복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최병준 씨 이야기도 나눌게요. 올해 76이시고 공군 대위로 복무하신 후 퇴직하신 분입니다.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하신 분인데 당뇨와 고혈압이 함께 오면서 콩팥 기능도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에 간장을 두르고 우유를 드셨습니다. 한 끼에 인이 400mg이 넘고 나트륨은 2배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바꾼 것은 간단했습니다. 달걀 프라이 대신 삶은 달걀, 우유 대신 따뜻한 물, 간장 대신 파프리카와 부추 스크램블로요. 1년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물론 약도 계속 드시고 의사 선생님의 지도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점이 아침 식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콩팥은 말이 없습니다. 아파도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보내고 있습니다. 소변 거품이 잘 안 사라지면 확인해 보세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면 확인해 보세요. 아침마다 얼굴이나 발이 부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몸은 항상 뒤로 미뤘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 곁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콩팥을 챙겨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달걀에서 소금을 치우는 것. 이것 하나만요. 작은 변화가 콩팥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잠깐,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콩팥이 하루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의 혈액 전체를 하루에 40번 이상 걸러냅니다. 쉬지 않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를 잊고 삽니다.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합니다. 콩팥이 하는 일이 걸러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뼈 건강에 필요한 활성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혈압이 오르고 빈혈이 생기고 뼈가 약해집니다. 우리 세대에서 흔한 이 3가지 문제가 사실 콩팥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혈압약을 드시는 분,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드시는 분, 그분들의 콩팥이 어떤 상태인지 한 번쯤 검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눠드리는 것이 가장 큰 건강 선물입니다. 자,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달걀 드실 때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 달걀 드실 때 냄비에 물을 끓이고 달걀을 8분 삶으세요. 노른자가 반숙이어야 합니다. 완전히 익히면 좋은 성분이 줄어듭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반 티스푼만 두르세요. 기름이 많으면 옥시스테롤이 생깁니다. 반드시 약불로만 하세요. 파프리카 반개, 양파 4분의 1개, 부추 한 주먹을 준비해 두세요. 냉장고에 미리 씻어두면 아침에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간은 절대 소금 대신 후추만 사용하세요. 식사 후에는 물 1컵을 드시고 차는 1시간 뒤에 드세요. 배 반개를 껍질째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전날 밤에 배를 씻어 냉장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10분이면 준비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콩팥 맛가 많아진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에 소금으로 반찬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젓갈, 된장찌개, 국, 장아찌.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우리 생활과 함께 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오래 드셨습니다. 거기에 나이가 들면서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콩팥에 부담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몰랐던 겁니다. 이제 알았으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밥심으로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 정도 식단 변화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자식들 곁에 건강하게 있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달걀 드실 때 소금을 치우는 것 하나만요. 그게 우리 콩팥을 향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자, 혹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콩팥 수치가 이미 높게 나왔는데 지금도 달걀을 드셔도 되나요? 네, 드셔도 됩니다. 달걀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단,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먼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배를 껍질째 드시는 게 위생적으로 괜찮은가요? 시중에 판매되는 배는 잔류 농약 검사를 거칩니다. 흐르는 물에 20초에서 30초 정도 잘 씻으시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파프리카 대신 다른 채소를 써도 되나요? 양배추, 청경채, 콜리플라워도 칼륨이 비교적 낮은 채소입니다. 단, 시금치, 토마토, 아보카도, 바나나는 칼륨이 많으니 콩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팥은 말이 없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오늘 아침 달걀 드실 때 옆에 두셨던 소금통을 치워주세요. 그것이 우리 몸에 보내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함께해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갈지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달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좋은 것을 먹는다고 콩팥이 즉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은 우리 세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비싼 재료도 필요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냉장고에 이미 있는 것들로 우리가 평생 해온 달걀 드시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부터요. 첫째, 달걀과 우유를 한 끼에 함께 드시지 마세요. 이니 과부하가 걸립니다. 우유를 드시고 싶으시면 달걀 드시는 시간과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둘째,
달걀에 소금이나 간장을 찍지 마세요. 후추나 들깨가루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들깨가루는 오메가3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달걀 드신 직후 바로 진한 차를 마시지 마세요. 최소 1시간은 기다리시거나 식사 중에 미지근한 물로 대신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더해야 할 것들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양파, 부추. 이 3가지 채소는 칼륨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달걀과 함께 약불에 살짝 볶아 드세요. 배 반 개를 껍질째 달걀 식사 후 30분 안에 드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아침 식탁에 이 4가지를 올려놓으면 됩니다. 파프리카, 양파, 부추, 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하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있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그 마음을 실천으로 이어주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딱 원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소금통 치우기. 이것 하나만이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콩팥찻을 향한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우리 콩팥이 말이 없어도 우리가 대신 챙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콩팥 하나 지키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요. 오늘도 우리 콩팥이 조용히, 열심히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콩팥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건강 정보에 목마른 세대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건강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시고 좋다는 것들을 챙기십니다. 그 노력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정보가 많다 보니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우실 때도 있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결론은 정말 간단합니다.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은 빼고 채소는 더하고 배는 껍질째 드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콩팥 투석 환자가 8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마 아침마다 달걀을 찌그으셨을 겁니다. 우유와 함께 드셨을 겁니다. 식후 바로 차를 마셨을 겁니다.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알게 됐다는 것이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주변에 나눠주는 겁니다. 주변에 매일 아침 달걀 드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우리가 나누는 정보가 누군가의 콩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콩팥 건강을 점검하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보실 때 거품이 잘 안 사라지는지 보세요. 변기물에 1분 이상 거품이 남아있으면 소변 검사를 받아보세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신다면 콩팥이 야간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이나 발이 부어 있다면 콩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빨리 소변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은 빨리 발견할수록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오늘도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콩팥에서 보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면서 가장 소리 없이 지쳐가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우리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우유, 소금, 식후 바로 마시는 진한 차.
이 세 가지만 달걀과 함께 드시지 않아도 콩팥이 받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최고의 조합 세 가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빨간 파프리카, 양파와 부추, 배. 이 세 가지를 달걀과 함께 드시면 사구체를 보호하고 독소를 줄이고 혈관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달걀 조리법을 기억하세요. 삶아 드시거나 약불에 짧게 볶으세요. 고온은 피하세요. 우리 세대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을 돌볼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들이 안심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하나씩 실천해 주세요. 내일 아침 달걀 넣어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콩팥이 우리에게 고마워할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함께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달걀을 매일 드시는 가족이 생각난다고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가, 이웃이 생각나셨다면 오늘 저녁 밥송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아침 달걀에 소금을 찍고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에게 이 작은 정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킬 때 더 잘 지켜집니다. 우리 모두 함께 콩팥을 지키는 아침을 만들어 갑시다.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해서 그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